일본 여행 가서 한 도시에 머물면서 시내 구경하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근교 여행 정도만 한다면 굳이 일본의 열차 노선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신칸센, 특급 열차, 사철, JR, 복잡한 일본의 열차 시스템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구글 지도로 검색하면서 다니니까 그 동네 지하철 노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동그란 것처럼 도쿄에 있는 야마노테센도 동그란데 마침 녹색인 것까지 똑같다, 이런 걸 몰라도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긴 일정, 일주일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일정으로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 열차의 역사 이런 것도 알면 좋기는 한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열차는 100년 전 찍은 열차는 아니고 JR 서일본에서 운영하는 SL 야마구치호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이용했던 증기기관차를 지금도 관광용으로 운행하는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를 타는 것도 열차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자들이 동네마다 열차를 부설하면서 철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대형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노선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유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철도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철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철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국철 같은 경우는 일본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망해갔습니다. 초고속 열차인 신칸센도 개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리 정부 지원금을 퍼부어도 적자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 1987년 국철이 7개로 쪼개지게 되었고 JR 규슈, JR 서일본, JR 동일본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JR 화물 같은 경우는 여객이 아니니까 빼고 6개의 여객철도 JR들은 운영은 각자 하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한 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하철 환승할 때 돈을 또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운영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간 열차를 이용할 때 환승 혜택이 없는데 JR은 회사는 다르지만 각 JR 간의 환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계획을 위해 일본 전국의 모든 JR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JR 패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JR 서일본, JR 동일본, JR 규슈 이런 거를 몰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JR 패스 가격이 5만엔으로 갑자기 너무 오르면서 전국 JR 패스를 사서 여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R만큼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JR 각 회사에서 파는 지역별 JR 패스가 있는데 자기네 구역에서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들입니다. 이 지역별 패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신칸센을 포함한 각 지역의 노선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전국 패스 5만원짜리 쓸 거를 2, 3만원짜리 지역 패스로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패스 관련된 내용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둘 테니까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링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JR 패스를 구입해서 전국 일주를 하든 전국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거리 이동을 한두 번 이상 하는 일정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칸센, 초고속 열차입니다. 그리고 신칸센과 함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신칸센의 반대, 제레선이라고 합니다. 제레선이라는 말은 일본 열차 여행을 하면서 꽤 많이 보이는 표현이고 야마노테선, 추호선, 1호선, 2호선, 제레선 이렇게 노선 이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신칸센이 아닌 열차 노선은 제레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역사 쪽에서 잠깐 이야기한 사철과 JR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신칸센과 제레선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본 전국의 신칸센 노선을 보면 홋카이도의 삿포로 쪽이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총 10개 노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총 연장 약 3,600km이고 JR 시코쿠를 제외한 5개의 JR 회사에서 신칸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코쿠에만 신칸센이 없는 게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한데 1973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는 했습니다. 큐슈랑 연결한다고도 하고 오카야마랑 연결할지 아와지 섬이랑 연결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신코쿠에도 신칸센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이번 세기 21세기 중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신칸센 중에서 가장 먼저 개업한 도카이도 신칸센, 신칸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일본 제1의 도시인 도쿄랑 제2의 도시인 오사카를 연결하고 있고
1964년 시속 200km를 넘긴 세계 최초의 초고속 열차입니다. 후지산과 함께 일본을 상징하는 이미지일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신칸센에 갖고 있는 애착도 정말 많고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연 연착이 거의 없을 만큼 정시성이 좋고 60년 넘게 운행하면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카이도 신칸센 같은 경우는 하루 운행 편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도쿄역에서 오사카 방향으로 출발하는 신칸센 시간표인데, 진짜 심하게 많을 때는 2분에 한 대씩 출발하기도 하고 한가한 시간대에도 최소 1시간에 10편이 출발합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촘촘한 배차 간격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칸센을 이용해서 언제든 빠르게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 열차 여행을 할 때 신칸센을 너무 많이 타면 사실 조금 재미없어지기는 합니다. 신칸센 선로는 곡선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터널을 많이 뚫을 수밖에 없었는데, 1964년 개통한 도카이도 신칸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선은 전체 운행 구간의 절반 정도는 터널입니다. 터널 관련 이야기는 터널로 유명한 산요 신칸센 쪽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우선 도카이도 신칸센 노선을 따라서 도쿄에서부터 오사카로 이동하면서 어떤 지역을 지나고 어떻게 여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해서 시나가와역, 신요코하마를 지나서 첫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다와라역입니다. 오다와라는 하코네 여행이 시작되는 곳인데, 신주쿠에서 오다와라까지 급행 열차로 1시간 35분, 특급 열차로는 1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칸센을 이용하면 1인당 1000엔 정도 요금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도쿄역에서 오다와라역까지 35분 걸리고 하네다 공항에서 가까운 시나가와역에서는 25분이면 갑니다. 하코네 여행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하코네 프리패스는 오다와라에서 시작하는 요금도 있습니다. 신칸센을 이용해서 오다와라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오다와라에서부터 하코네 프리패스를 이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하네다 공항에서 바로 하코네 갈 때는 굳이 신주쿠까지 가지 말고 시나가와에서 신칸센 편도 티켓을 구입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아타미인데, 온천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이즈반도로 내려가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예전 영상 중에 이즈반도 쪽 료칸을 소개한 것도 있는데, 이즈반도, 아타미 이쪽의 료칸들이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일본 현지인 비중이 많은 편이고, 저렴한 료칸, 펜션 같은 곳부터 최고급 럭셔리 료칸까지 숙박 선택의 폭이 정말 넓은 곳입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가깝고 겨울에도 크게 추운 곳이 아니고, 그리고 해변이 바로 앞에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온천 여행 가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도쿄에서 아타미까지의 이동은 신칸센 대신 특급 오도리코라는 인기 관광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열차들은 좀 오래전에 탔던 185개 특급 오도리코랑 251개 슈퍼 오도리코였는데, 이 두 열차는 모두 은퇴했고 현재는 2021년 대비한 이 257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아타미까지 특급 오도리코를 타면 1시간 20분, 신칸센으로는 45분이니까 시간 차이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오도리코 열차 자체가 예쁘고 창밖 풍경도 좋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 구간은 신칸센 대신 특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JR 패스 그린샷권 1등석 티켓을 이용을 하면 특급 오도리코 말고 사피르 오도리코라는 럭셔리 관광 열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좌석이 최소 그린샷이기 때문에 JR 패스 일반권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그린샷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린샷권으로 여행을 하는 중이면 사피르 오도리코는 꼭 한번 타보시길 바라는 추천 열차입니다. 아타미 다음 미시마에서 시누 지역 사이가 창밖에서 후지산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타미 전에 오다와라쯤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후지산이 가장 크게 보이고 사진이나 영상 찍기 좋은 구간은 미시마역부터 시누 지역 사이. 그런데 미시마역이나 시누 지역은 신칸센 중에서 제일 느린 고다마 등급만 정차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히카리랑 노조미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정말 빨리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후지산이 보고 싶으면 구글 지도 켜놓고 열차 움직이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 갈 때든 오사카에서 도쿄로 갈 때든 후지산이 잘 보이는 자리는 일반석은 2석, 그린샷은 D석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후지산을 지나서 시즈오카역에 도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즈오카 특산품 하면 건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담 프라모델을 만드는 반다이, 밀리터리랑 RC카로 유명한 타미야, 이렇게 두 회사의 본사가 시즈오카에 있고
일본 프라모델의 80%가 시즈오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어필하고 있기도 하고 실물 크기 건담을 다시 한번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에서 버스 타고 가면 미오노 마츠바라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 여기가 바다랑 함께 후지산을 보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오노 마츠바라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후키아이노 미사키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에 나왔던 곳입니다. 뉴 노틸러스호가 레드노아랑 최후의 결전을 하기 전에 내릴 사람 내리고 하면서 정비를 하던 곳인데 여기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나디아를 좋아하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즈오카 다음으로 몇 개 여기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곳은 아닌 것 같고 도쿄와 오사카 중간에 나고야에 도착합니다. 나고야는 노잼 도시라고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스트고 나고야 쓰면서 여기에 좀 오래 있기도 했었고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가면 갈수록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는 지역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나고야는 도쿄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소득 수준을 보입니다. 그만큼 좋은 식당이랑 음식점이 많고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 이런 것도 많아서 쇼핑하러 가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고야에서 특급 히다 열차를 이용하면 게로 온천, 다카야마, 도야마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게로 온천은 일본 3대 온천으로 알려진 곳인데 게로 온천의 대표 료칸인 스이메이카는 매년 선정하는 일본의 100대 온천 숙소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곳입니다. 호텔처럼 생긴 료칸이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확실히 가보면 객실이랑 식사, 서비스, 그리고 온천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카야마까지 구경하고 다카야마에서 JR 패스나 JR 열차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시라카고에 가고 시라카고에서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가나자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시라카고는 겨울이 가장 예쁘지만 사계절 언제든 조금 특이한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작은 교토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나자와도 정말 거리 풍경도 예쁘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자와에서 이동할 때는 열차를 이용해서 교토까지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나자와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는 교토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도카이도 신칸센을 이용하는 이렇게 신칸센과 특급을 섞어서 일정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를 출발하면서 교토를 지나서 신오사카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의 열차역 중에서 앞에 세로운 신이 붙어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신칸센 정체역일 확률이 높은데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신으로 시작하는 역들은 대부분 좀 별로입니다. 신이 없는 도쿄역이나 하카타역 같은 역은 제레선과 신칸센역이 함께 있고 오래전부터 시내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신오사카처럼 앞에 새로운 신이 있는 역들은 신칸센 노선을 만들면서 생긴 곳이라서 제레선역과의 연계도 좋지 않고 주변에 열차역 외에는 그다지 볼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오사카역도 주변에는 호텔 몇 개 있는 정도고 제레선인 오사카역이 있고 시내 중심인 우메다까지는 지하철 빨간색 미도스지선으로 세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사카 시내에서 신칸센 탈 때는 오사카역이 아니고 신오사카역에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오사카 말고 대표적으로 좀 불편한 신칸센 역으로는 신이와쿠니, 신요코하마, 신아오모리, 신하코다테 호쿠도 이런 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칸센역 이름 중에 앞에 신자가 있으면 시내 중심지와 좀 거리가 떨어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의 노선은 도쿄에서부터 오사카까지고 오사카 한정거장 전에 있는 교토역도 도카이도 신칸센에 포함되는 역이니까 도카이도 신칸센을 운영하는 JR 도카이 소속 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레선 교토역은 JR 도카이 소속이 아니라 JR 서일본 소속입니다. 신칸센 티켓만 별도로 구입해서 탑승하거나 전국 JR 패스를 이용하면 모든 신칸센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토역이 JR 도카이 거든 JR 서일본 거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 전국 JR 패스가 아니라 JR 서일본 패스를 이용하는 일정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신칸센 구간은 신오사카까지밖에 안 됩니다. 신오사카에서 교토로 갈 때는 신칸센 대신 특급이나 신쾌속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메지에서 교토까지 신칸센을 타고 간다면 소요 시간은 45분, 요금은 자유석 이용 4,840엔입니다. 신칸센 자유석 티켓을 구입하면 노점이든 히카리든 빠른 거 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 JR 패스 소지자는 히카리 등급만 이용할 수 있는데
히카리는 신고베도 정차하기 때문에 5분 정도 늦게 도착하긴 하지만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시노사카에서 교토 구간을 어느 JR에서 운영하는지 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JR 서이본 패스를 이용하면 히메지에서 시노사카까지만 신칸센을 이용하고 시노사카에서 교토까지는 특급 열차 또는 신쾌속을 이용해야 됩니다. 히메지에서 시노사카까지는 신칸센으로 30분, 그리고 시노사카에서 교토까지는 특급이나 신쾌속으로 25분, 환승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최소 70분 정도는 소요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JR 도카이가 운영하는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쿄에서 시노사카까지가 도카이도 신칸센의 노선이고 중간에 있는 교토역은 신칸센 부분은 JR 도카이 거고 제네선 부분은 JR 서일본 겁니다. 편도 티켓이나 JR 패스로 탈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JR 서일본 패스를 이용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노사카에서 큐슈의 하카타까지의 신칸센은 산요 신칸센이라고 부릅니다. 도카이도 신칸센 다음에 생긴 두 번째 신칸센인데 도카이도 신칸센은 터널 비율이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